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멘탈 되게 중요하잖아요. 멘탈. 그죠? 뭐 요즘에 유리 멘탈 뭐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 멘탈을 강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퇴사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가 있을 거고 그 기간에 또 되게 힘든 시간을 되게 많이 또 버티셔야 되는데 그때 멘탈이라도 강해야 되는데 멘탈 약하면 또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 몇 년 전에 왜 이런 거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복치라고 여러분 아세요? 개복치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 개복치가 너무 멘탈이 약한 거야. 그래서 뭐 그 멘탈이 약함의 대명사 그러면 이제 개복치라고 하는데 한번 여기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햇볕이 너무 강해서 죽고 주위에 뭐 동료들이 죽은 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뭐 바위에 부딪혀서 죽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죽는데요. 그냥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게. 자, 우리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한번 몇 개 알아보는데 첫 번째, 먼저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본인 혼자 있다 보면 조그만 일 하나 또는 조그만 말투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죠. 순간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 제대로 못 이겨서 나중에 보면 꼭 후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룰이 있냐면 15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상황이라던가 감정이 휘둘릴 때 딱 15초만 참거나 주의를 다른 데 돌리면 다시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보통 호흡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깊은 호흡, 예를 들어 복식 호흡이라던가 또는 잠깐 주위를 둘러서 이렇게 뭐 산책을 한번 한다거나 주변 지인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감정 조절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뭐 영상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영상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뭐 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공백이 있다 보면 뭐 불현듯 이게 갑자기 감정이 뭐 북받친다거나 뭐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막 믹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실제 그렇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염이 돼요. 자기 딴에는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막 자조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막 비꼰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거나 또는 어떤 또 특별한 건 뭐냐면 또 특정한 어떤 대상들을 또 이렇게 막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험담하고 막 부정적인 말 막 쏟아내고.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할까요? 그게 상황이 나아져요? 나아지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나 환경 탓을 하거나 어떤 뭐 자조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자기 자신한테 어떤 뭐 이렇게 화살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거나 어떤 조건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냐고.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어떤 뭐 화가 날 때 그거를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또는 남의 탓을 하거나 환경의 탓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또 똑같이 오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또. 내가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 왜 그거 자꾸 그렇게 해? 자기 자신을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칼질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이나 상황을 탓하게 되면 이게 자기 자신 혼자만 끝나면 괜찮아. 자기 자신 혼자만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켜요. 감정이라는 게 전염이 된다고. 보통 엘리베이터 탔을 때 우리가 방귀 꼈어.
그럼 지 혼자 죽어야지 왜 남들한테 막 피해 끼치냐고. 그게 마치 감정을 막 누구 탓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정 전염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방구하고 똑같아요. 아니, 괜히 자기 혼자나 끼고 그냥 향기에 취할 일이지 왜 남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알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함부로 주변 어떤 상황이라던가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도 될 수 있지만 주변의 어떤 지인이라던가 가족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보통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는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멘탈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쿨한 어떤 자세를 유지해요. 여기서 쿨하다는 거는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쿨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예요?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보통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감정의 낭비를 하지 않는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멘탈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쿨한 어떤 자세를 유지해요. 여기서 쿨하다는 거는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쿨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예요?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내가 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심초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을 칭찬하거나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드려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엔 자기가 또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뭐 공백기가 오래되거나 예를 들어서 퇴사 이후에 뭐 어떤 재취업이 좀 어렵다거나 또는 뭐 창업이 좀 쉽지 않다거나 했었을 때 이럴 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감정 통제도 안 되고 엄청 화가 날 거예요. 기분도 좋지도 않고 불안하고 그죠? 초조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뭐 퇴사 안 해봤나요? 저는 8군데 회사를 옮겼어요. 그리고 한 번에 또 창업까지 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문제 9년 동안 왔지만 9년 동안 해서 순탄했느냐? 아니요. 아마 제가 그 상황 얘기하면 아마 다시 울컥하네 그냥 또. 진짜 너무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너무 막 비참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 불평, 불만, 분노를 표출하면 이 상황이 통제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감정이 더 그러니까 더 악화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되죠? 통제가 안 되는데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있나 이게. 보통 이제 이 멘탈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겨내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자기 자신한테 셀프 칭찬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자기 자신한테 셀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모든 세상이 떠나가더라도 나 자신의 편은 내 자신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텨왔겠냐고. 얼마나 또 잘 버티고 있어 또. 그럼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하는 것 등이 오히려 자꾸 자책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애가 충족이 되잖아요. 더 이상의 분노라던가 화 이런 것도 생기지 않아요.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칭찬 또는 자기 위로를 하는 것 등이 훨씬 더 좋은 어떤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분노가 너무 심하다, 막 불만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보는 거라고. 여기 중요한 건 글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으로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감정적인 상태죠. 이거를 내가 글로 쓴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때 왜 화가 났고 그 화로 인해서 내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쓰는 거거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 내가 화가 났던 것 등이 천천히 캄다운이 된다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멘탈 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